삼성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유미 씨는 토병 끝에 2007년 사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황 씨. 일을 할 때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딸은 찌우차 병원에 가다가 아버지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요 뒷좌석이 유미가 여기서 그 죽은 좌석이거든요. 어떤 날 가만히 뒷좌석을 사이에 손님 없어지게 요 뒷좌석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기가 유미가 그 죽은 장소래 가지고 그 유미가 어떤 데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산재 인형을 위해 힘겨운 싸움 중인 아버지. 처음 봐서 삼성과의 악연은 장례식이 끝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많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날 그 차장하고 다른 과장 하나하고 또 속초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미는 산업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병이니까 자기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자기가 모든 그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그 얘기를 깔끔하게 그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던 말이 딱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있었고 삼성 직원 황 씨는 당시의 기억 때문에 삼성 측의 연락을 계속 피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지금도. 얼마 전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왔다는 삼성 측 관계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직업병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었어요. 회사에서도 저희들도 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아니 뭐 냄새 화분 같은 걸 쓰니까 당연히 냄새 좀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게 무슨 영향인지 사실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황상기 씨가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했던 제가 뭐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자꾸 산재 말씀하시고 뭐 이다가 그냥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킨 어떤 이런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만 제가 도와드리고. 삼성 측이 유가족들에게 은밀히 접촉한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 고 박지연 씨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삼성 관리자들이 어머니 쫓아다니는 것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했었던 그런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니의 양심 고백을 통해 삼성 측의 회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명예회복을 위해 인터뷰에 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킨 거는 장례식 날 우리 욕을 나와가지고 네. 3억 8천을 끝들이에요. 합의 보고 나서 요구한 거는 이제 민주노총 만나지 말라고 행정소송으로 취한다. 네, 그거 취해야. 삼성 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한 줄 더 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로서는 어떤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해드리는 거지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단든지 산재 포기를 종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지연 씨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삼성 측의 회유와 협박 사실을 폭로하는 유가족들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산재가 틀림없었습니다. 반올림을 통해서 하시면 지금 제시하는 돈도 드릴 수 없다고 협박 담긴 제안가 됐습니다. 겉으로 산재신청을 듣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반올림과 만나지 않는 것, 수고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위로금을 좀 돌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위로금을 왜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산재에 빠져달라는 조건이래요. 삼성 측의 회유에 대한 증언들은 유사했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또 삼성 측에 와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얘기했다 액수를 서로 조정을 해라 이런 식의 증언들을 했어요. 그분들이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뒤 황상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변 아직 황 씨는 삼성 측 관계자가 다시 찾아왔었다며
당시 녹취한 내용을 취재진에게 들려줬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사가 처리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저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저도 자신 있게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산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금전적인 어떤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그 이상의 어떤 저기를 한번 준비해서 아버님한테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산재에 준하는 보상급을 언급하는 관계자.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대신 이런 진행을 하는 뭐 대책에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 끊어야 부담스러워. 걔들이 또 뭐 소방에서 또 이렇게 뭐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를 그냥 끌어버리거든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주고 만다고. 그런 거죠. 회사에 대한 비방을 좀 해주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님 뭐 산재 뭐 그래 산재 지금 뭐 안 돼요. 흔들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실은 이장 들어가는. 그럼 알고 보니 뭐 산재를 더 지속적으로 뭐 할 이유도 없잖아요. 관계자는 며칠 후 돌연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변하는 그 이유를 이 삼성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잔잔하게 소문이 퍼졌다고 하면서 그 우리 집에 오기로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황유미 씨는 백혈병 발병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퇴사 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규정상 위로금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규정상은 없습니다. 규정상 나가진 않아요. 퇴사하신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지원해 드릴 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이유나 조건으로 그 퇴사하신 분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유미 씨 가족하고 삼성 측하고 접촉하신 적 없으신가요? 합의금을 문제로? 합의금을 이유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당하셨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위로차 만난 적 안부를 묻는 정도는 네. 전화해서 안부 묻는 정도는 하죠. 안부 묻는 정도. 네, 뭐 잘 지내시냐 뭐 안부 묻는 정도 하는데 한 번도 무슨 뭐 산재 어떻고 무슨 뭐 위로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만난 적은 없어요. 작년 12월 바로 한 달 안 된 상황이고요. 황상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삼성 측. 취재진이 입수한 황상기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결혼 중에 어떤 사실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혼내서 쉽진 않았거든요. 비방을 하지 말아달라. 단체 얘기하면 회사에서 이걸 끊을 테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책임 있는 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측은 잠시 인터뷰 중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을 확인 후에 반드시 인터뷰를 하겠다는 내용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시간이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삼성 측과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퇴사자인 황유미 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 이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부가족의 어려움을 살피고 퇴직하고 나서 불행을 당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뭐 지금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황상기 씨 경우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걸 상의 드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것일까? 회사 직원으로서 정확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삼성 측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도의 책임을 느껴서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금을 주겠다 공식적으로 밝히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제도가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고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결론이